너무 많이 어긋나게 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떤 A라는 에셋, B라는 에셋, C라는 에셋 세 개가 들어가 있는 포트가 있다고 쳐요. 근데 첫 달마다 볼 때마다 B라는 건 계속 주구장창 내리고 있어. 예. 그러면 날 왜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몰아서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팔면은 너무 갑자기 폭등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신경 안 쓰죠. 그거는 신경을 안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 채널명이 한주주의 잠 못 드는 밤에서 한주주TV로 변경된 거를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새로운 코너 주주총회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또 맞이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주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문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출연진 분들을 모시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한국 주식시장의 전설적인 고수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국내 업계 최초로 1조 원대 펀드를 운영하셨고요. 또 최초로 10조 원대 펀드를 운영을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에 미래에셋 리서치 본부장을 지내셨고 또 대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던 레전드 분을 모셨는데 서재영 대표님이십니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정입니다. 네, 대표님과 제가 어쩌다 보니까 새로운 코너를 또 진행을 하게 돼서 여의도 레전드라는 코너에서 다양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표님과 제가 함께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막 쏟아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요, 단지 시황 정보가 아니라 이런 대표님만의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정말 이런 귀한 정보, 철학이 담겨있는 정보인데 그런 남다른 시장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아, 이게 펀드 사이즈가 작은 걸 하면요. 예. 가령 매매만 잘하고 네. 뭐 빅머니들, 코리아는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매매하는 것만 잘 관찰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펀드 사이즈가 뭐 5조 정도 제가 평균적으로 7년 동안 AUM이 평균 한 3조 이상은 평균이었고 많을 땐 10조고 막 네. 11조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 사이즈면 펀드의 네. 1%가 예. 10조를 가정하면은 1%가 1,000억이잖아요. 네. 그럼 만 원짜리 주식 1,000만 주사는 건데 매일매일 천만. 시향 따라 매매하면 항상 비싸게 사고 네. 좋은 뉴스일 때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증권사에서 이게 막 좋다 그럴 때 그때 사기 시작하면 저는 이미 늦은 거예요. 좋을 때 사서 나쁘게 팔게 되죠. 네, 엄청 비싼 값에 사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관심은 항상 지금 페이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가. 너무 먼 미래를 예상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들은 뭐 얘는 6개월 뒤에 어떻게 될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좋아할 거 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보려는 습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막 핫하고 이럴 때는 아이고 지금 아니면 언제 팔지 이러면서 파는 습관을 갖게 되고 네. 네. 막 남들이 던지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러면 와 저런 찬스다. 그러면서 이제 사서.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게 아니라 1년 뒤에 몇 년 뒤에 추수할 거를 추운 계절에 씨를 뿌리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 훈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의 습관이 붙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그래서 추구하시는 투자의 방향이 건강한 투자잖아요. 그 건강한 투자가 어떤 건가요? 일단 아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만. 예. 예. 모르는 것은 투자하면 매매량만 증가시키고 네. 위험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해도 실패할 확률이 뭐 10개 샀다 그러면 예. 뭐 그중에 뭐 4개는 실패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고 예. 아는 걸 한다고 해도 그리고 안다고 하는 행위조차도 예. 얼마나 깊게 아는지는 사실은 의문일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는 것을 누구 말만 듣고 뉴스만 보고 덜커덕 들어가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예. 네. 제가 아주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해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좋은 종목 추천해 주는 거 보고 한 20여 개 종목에 중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님들에게 그런 건강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오늘 이 시간에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가 아는 거 투자하는 거고 예. 두 번째가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해야 됩니다. 예. 가능하면 투자를 해서 많이 먹으려고 투자하지 마시고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돈을 먹어가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네.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지 않는 수익률은 그건 그냥 로또 사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시장을 존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식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나 존버할래. 붙어보자. 이렇게 가버리게 되거든요. 네. 리스크 관리를 적정할 때 계속 시장과 대화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싸우는 그 시장하고 싸우기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의 자산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때 그 시절에 맞는 그래도 시장을 따라가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예. 채워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그러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해야 되는 건가요? 좀 이전까지 많이 진행이 됐어야 되고 예. 아. 그걸 안 하신 분은 예. 지금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은 예. 종목을 교체할 건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네, 순간에도요. 네, 네. 예.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가령 1년 전에 구성을 했어. 네. 근데 오늘은 1년이 지났잖아요. 네.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과 비교해서 봐야 되느냐. 세상의 변화랑 내 포트를 함께 그 비교해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주기 확인해서 내가 좀 이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주기가 한 1년까지는 아니겠고 6개월에 한 번 그래서 정도씩 석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정도는 번씩. 그래도 이게 내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맞는 네. 건지 그걸 네.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어긋나게 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떤 A라는 에셋, B라는 에셋, C라는 에셋 세 개가 들어가 있는 포트가 있다고 쳐요. 근데 석 달마다 볼 때마다 B라는 거는 계속 주구장창 내리고 있어. 예. 그러면 날 위해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나보고 일하라고 내가 은행 정기예금 이자도 포기하고 넣었는데 돈을 자꾸 깨먹어. 그러면 에이 못된 놈 하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대표님 문제가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몰아서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팔면은 너무 갑자기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 안 써도 그거는 돼요. 신경을 안 써요. 정말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팔면 많이 오르더라 이 얘기는 예. 파는 시점을 잘못 골랐다는 거고 네. 리스크 관리를 안 하다가 네. 마지막 국면에 가서 사야 될 때 팔았다는 증거이지 그것 때문에 리스크 관리 행위 자체를 안 해야 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하면 네.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네, 꼭 해야 포트폴리오 된다. 상의 그 종목들을 네. 좀 추리는 작업들을 해야 네,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국내외 증시 좀 동향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국내는 조금 괜찮아진 분위기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버블이 예. 이제 거의 다 제거가 되고 예. 이제 어떤 역버블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는 구간이 아닌가. 역버블화가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감해도 국면으로 더 일시적으로 예. 우당탕 내려가는 그게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혹시 한주진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제가 역성장할 때 마이너스 성장하던 해에 예. S&P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 것 같아요. 크게 예. 치솟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이게 보일지 모르는데 미국 GDP 성장률이 낮았었던 시점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낮았었을 때가 언제였냐 한번 보면은 2009년과 그리고 2020년 각각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왔는데 S&P 연간 상승률이 2009년에 24.2% 그리고 2020년에 15.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GDP 성장률이 심하게 침체됐었던 구간에서 S&P 500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어떤 것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예. 미국의 GDP하고 미국 기업의 실적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 예. 기업은 글로벌화되어 있는 예, 기업이 예, 많다고. 예. 애플도 그러하고 예. 또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기도 하고 네. 애플이 장사가 잘 됐는데 실제 생산 실적이 잡히는 거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네, ፎ스콘 생산돼. 공장에서. 중국이 반도체 수입하는 게 원유보다 더 많이 수입해요. 예. 그래서 반도체 살 걸고 있는 거. 어찌 됐든 미국의 기업이 글로벌화돼 있어서 네.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금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예. 결국 금리 모든 문제. 자산은 네. 돈으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네. 화폐로 매겨지는데 네. 실물 자산이 나빠지는 것보다 돈값이 더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럼 실물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네, 경제가 네. 어려워지는 시점에는 네. 금리를 많이 하락시키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 선행한다는 거죠.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경기에 선행한다. 네, 예. 선행합니다. 네. 뭐 주식시장에 먼저 선행하는 게 뭐 채권시장의 금리일 거고 네. 그런 것들 선행성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항상 나쁠 때 주식을 팔으세요. 지금 같은데요. 네, 네. 시장을 떠납니다. 네. 전부 정기예금으로 갑니다. 많이 떠나셨어요. 네, 네. 많이 떠나고 거래량도 엄청 줄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좋을 때 사러 들어오세요. 예. 근데 안타까워요. 좋다는 것은 뉴스가 좋으면 가격이 싸겠습니까?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게 하면 거꾸로 타는 거예요, 리듬을. 그래서 이게 막 세상이 나쁘다 그러고 경기가 엉망이라 그러고 뭐 신용 반대매매가 무지 나오고 막 세상이 암울해 보이면 이렇게 보고 야 이게 이제 슬슬 사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너무 좋다 그러고 뭐 얼마 간다 그러고 코스피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증권사의 성향상 이게 잘 팔리니까 자꾸 팔아서 수수료 챙기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격을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된다. 제발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다 할 때는 건강하게 투자하시려면 욕심을 조금 줄여 놓으시고 네. 좀 살짝 그래 나머지 거는 까치도 먹어야지 하면서 까치도 먹어야지. 표현이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서 뭘 좀 남겨놓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면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욕심 탐욕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주가가 쑥쑥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앞으로 더 올라갈까봐 팔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관련해서 특히 요즘 SNS가 네. 많이 발달해서 타인의 탐욕을 훔쳐보는 게 속도나 양면에서 엄청나게 증가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막 나도 사고 싶어 하고 할 때가 끝물입니다. 그 현상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시사 용어로 FOMO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Fear of Missing Out. 남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보고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뒤쫓아가려고 하는 현상을 FOMO 현상이라고 하는데 포모 참 현상. 욕심, 탐욕 그리고 이 FOMO 현상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국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뭐 코인 시장 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멀리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금의 상황이나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맞는 자산들인지 그것을 체크해서 만약 그 사이에 세상이 변해서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어떤 게 있다면 그거는 안녕 이렇게 하고 또 새롭게 앞으로 좋아질 것들을 찾아서 또 하고 끝없이 조정하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 주주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관심 종목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편으로는 이제 애플이 벌써 포화 상태 아니냐, 성장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굉장히 견고한 회사다. 앞으로 이 경제적인 탄탄한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볼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애플을 참 좋아합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예.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성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작년 말로 전 세계 인구가 네. 80억 명입니다. 80억 명. 그 중에 애플 기기가 워킹하고 있는 현재 네. 가동되고 있는 애플 기기가 17억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안 쓴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러면 네. 아직도 63억의 인구가 그러면 애플을 안 쓰거나 다른 걸 네, 쓰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핸드폰만 그렇고 예. 뭐 애플카를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애플워치, 예. 맥 제품군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네. 앞으로도 제법 많이 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확보하고 있는 네. 17억대의 워킹한 애플 기기에 예. 지금 애플이 최근에 광고 조직을 전담 인력을 많이 예. 채용을 하고 예. 조직을 확대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구글의 영역을 살짝 침범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안에서 예. 확장돼 갈 구간도 제법 많이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기기들의 네. 생태계를 이용해 가지고 네네. 확장할 수 있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에 한 90% 정도에는 애플 폰을 차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네. 그게 저절로 깔린단 예,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차 안에 인포테인먼트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거기에 이제 애플 쭉 거로 깔린단 말이에요. 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차를 예. 만드는 회사가 벤츠였던 예. 뭐였든 간에 그게 깔린다는 거예요. 90%에는. 테슬라는 아마 딴 게 깔리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게 미국만의 현상이냐 향후에 확장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나라로. 네. 그래서 애플의 성장성은 예.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예. 걔들이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네.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 어. 그다음 두 번째 좋아하는 예, 이유는 예.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드웨어를 거의 외주로 하고 있죠. 네, 하드웨어 집중하고. 회사보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엄청 더 좋습니다. 투자하기가. 예. 설비 투자의 위험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예. 있고 또 즉시 증설할 수 있습니다. 시장 수요에 따라서. 가령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차량 수요가 폭증해서 예. 내가 1년에 300만 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번에 조지아 공장 짓는데 지금 몇 년 착공해가지고 3년 걸린다 그랬나요? 네, 네. 그 3년 지나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네. 모르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회사는 안 그런다는 거죠. 네. 그냥 자기가 기술을 갖고 벤츠에다 하청을 줍니다. 아니면 뭐 상하이 자동차에 뭐 현대차에 하청을 줘. 요렇게 만들어줘. 자기는 브랜드 팔고 설계 기술만 팔아요. 소프트웨어 끼워서. 그런데 어떻게 성장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게 또 애플이 네. 워낙 팍스콘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네. 만들었었던 그런 탄탄한 SCM 네.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쪽도 이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CEO가 바로 그 네. 팀 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아마 그쪽으로 외주를 활성화를 시키면서 자동차 쪽으로도 진출해 나가기에 네. 발판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투자하는 걸 보면 예. 항상 자기 연관 분야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떤 A라는 회사가 예. 자기 본업과 상관없는 거에 뭘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 네. 최고 경자가.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양반들이 이제 내 본업이 힘들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다. GE가 그랬다가 망했었잖아요. GE가 원래는 전자회사였는데 갑자기 금융 쪽으로 금융회사가 되네. 가다가 이상한 길로 빠져들었죠. 사실 그때 하려 했던 잭 웰치라는 그분이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이 회사가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사의 핵심 코어를 망하게 만드는지를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애플에 대한 대표님의 식견을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애플에 대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최고의 종목이 떨어져야지 비로소 하락장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생각보다 이 하락장에 그래도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그렇고 애플은 이제 더 떨어질 자리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크지 않나요? 이만큼도 떨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경기 민감제 성격을 일부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애플의 제품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필수 소비재 성격도 더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막 힘들고 하니까
중국 폭스콘 공장에 뭐 저기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쨌더라 이러면서 네. 그런 이유로 진짜 억지로 한번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네.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로 떨어지는 거는 네. 지나고 나면 골프홀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일일이 매일매일 워칭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좀 그러면 조금 안전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애플 쪽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늘려봐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소아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테슬라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라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제조회사냐 소프트웨어 회사냐 예.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제조회사라면 예. 자동차 회사잖아요. 예. 그럼 글로벌에 플레이되고 있는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네. 자동차 회사들의 밸류에이션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네. 소프트웨어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은 그게 하드웨어를 판매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예. 또 그게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려야 완성되고 랩 차원에서 실험실 차원에서 기술이 개발되는 거랑 상업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랑은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것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된다. 자동차 기업이라고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많이 높은 거죠. 글로벌 원래 자동차 한 4배, 5배 정도. 네,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예. 판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그 뒤에 많은 AS 비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현대차도 지난 3, 4분기에 충당금을 갑자기 막 수천억을 쌓아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동차 산업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마진을 영업이익률을 낼 수 없는 인더스트리입니다. 10% 정도가 못 정말 큰 냅니다. 거라고 하더라고요. 10% 내는 네. 자동차 이상 거의 예. 드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생산되는 캐퍼는 항상 더 많아야 되고 캐퍼가 가장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고 그 다음에 판매량. 이 인더스트리는 원래가 마진이 높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자동차가 노후화되는 데에 따라서 커스터머 그렇죠. 서비스 비용도 커지기 판매되는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네. 누적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령 원래 200만 대를 팔았다. 내년 네. 되면은 400만 대. 네. 굴러다니는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신차만 새로 만약에 만들어진 자동차 회사가 있었다. 네, 네. 그 회사는 몇 년 동안 판 게 전부 신차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고장도 덜 날걸요? 그렇죠. 이게 산지 한 5년 정도 안 된 자동차는 네, 고장도 네,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예. 것도 시간을 두고 네. 봐야 된다. 앞으로 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 CEO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네. 2030년에 예. 2천만 대를 생산한다 그러시면 네, 네. 이게 글로벌 차 시장의 20%거든요. 네. 그러면 2천만 대가 어느 지역에서 굴러다닐 건가? 5대 중 한 대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그 꿈을 100% 믿어줄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는 투자자니까, 우리는 경제가 아니니까 그건 한번 꼭 체크해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 회사의 자금을 네. 계속해서 그쪽으로 투자해야 된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회사의 잉여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예. 계속 그쪽으로 투자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지는 게 사업가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예. 그걸 막 옆으로 다른 비연관 사업으로 네. 다각화시키려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너무 많이 보이는 이익이 있다면 모든 사업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 스탠스도 확인해 봐야 된다. 네, 아직까지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서의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뭐 AI나 로봇, 우주 산업 이런 다양한 쪽으로 진출하는 거에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조업을 벗어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투자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는 또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한 $100 밑으로 내려가면 사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신규 투자자라면 예.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 회사를 믿고 결국 그 자율주행차, 풀 셀프 드라이버, 뭐 그다음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예. 앞으로 향후 잘 된다고 가정하고 네. 그렇게 가정하고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저는 특정 가격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네. 그냥 이렇게 나눠 사라. 나눠 특정 사라. 가격대 네. 어디가 바닥인지는 네, 알 수가 네.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나눠서 월급 월급 탈 때마다 꾸준히 매수해라. 네. 예. 그 대신에 비중을 완전히 막 너무 헤비하게 가져가는 거는 평소 하는 직장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주식 몰빵해 놓으면 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꼭 테슬라가 아니어도 어떤 종목을 투자하기 고민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그 관련된 업계의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중이 너무 크면은 본업에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비중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거의 뭐 매일 쓰다시피 하는 구글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고요.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 귀찮게 막 넘기고 계실 텐데요. 구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구글은 굉장히 안전한 회사입니다. 예. 아마 그래서 주가의 변동폭도 그 현저히 다른 주식에 비해서 베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변화로 문화의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이고요. 네. 그걸 이용해서 많은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네. 그 우리 그 바둑 할 때 저 이세돌하고 누가 막 경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알파고가 알파고 경기했습니다. 예. 뭐 그런 것처럼 AI 쪽에도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회사다. 예. 그래서 뭐 투자할 만하다. 네. 특히 젊은 분들이면 구글 정도는 좀 들고 가야 좀 폼도 나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구글을 좀 애정 부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광고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뭔가 그 제품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광고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는. 광고 말고 다른 거를 많이 하시겠다 그러면 예. 주식을 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광고가 예, 예. 굉장히 그게 어닝의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아. 그 대신에 네. 이제 구글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수익이 나는 만큼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배당 받고 회사가 또 뭐 자사주를 산다거나 예. 주식을 소각한다거나 예. 그러면서 가치가 올라가고 네. 그런 그 안전한 주식의 예. 하나라 이렇게 봐야지. 예. 구글을 성장주로 막 자리매김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조금 성장주를 살려면 다른 걸 사야죠. 구글은 약간 오히려 가치 성장주라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성격이 좀 있는 주식 네.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이제 필수제 성격을 띈 네. 기업에 네.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네, 네. 거를 좀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데 네. 구글이 약간 그런 네, 그런 경향을 가진 경향을 좀 기업이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구글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기업이 저평가됐는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 물론 저점은 잡을 수가 없을 건데 그래도 최소한 너무 높을 때 들어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판별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네. 모든 주식의 적정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는 것은 기업 어닝을 그 당시에 돈의 가치, 금리, 네. 뭐 통화량 이런 걸로 그 서로 밸류에이션에서 그때 거래시키는 거라서 네. 다만 이거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암울하다 그러고 춥다 그러고 네. 힘들다 그러고 경기가 태행했다 그러면 예. 주식값이 싸져 있겠구나. 예. 그때는 중기적으로 보면 사야 되는 때고요. 비싸져 있는 건 언제 비싸져 있냐 하면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주식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주식이 비싸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주식시장도 보면 이제 지금 많이 올랐다가 거꾸로 또 많이 내리는 구간에 또 네, 진입해 네. 있잖아요. 막 떠나가요. 거래량도 네. 줄어들고 그러면 떠나가요. 아마 네.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겁니다. 대표님께서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한번 해주셨잖아요. 반짝이는 것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반짝이는 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IT 산업을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예. 측면에서는 네. 국가 GDP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예. 엄청나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예. 왜냐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나라에는 그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이 엄청나게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가로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예. 장기 차트를 쳐보시면 오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가가 안 올라요, 일단. 계속 신기술이 개발되고 네. 계속 너무 업데이트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기술이 개발돼요. 반도체 회사도 이걸 무지 많이 한때 내고 네. 아마 조금 경기가 돌면 낼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 하나당 1기가당 가격을 그래프로 쳐보시면 해마다 내립니다. 맞아요. 그거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네, 해서 그렇습니다. 점점 이게 세밀화가 되다 보니까 네, 네. 가격이 점점 하락합니다. 핸드폰 가격도 동일 성능 대비해서 핸드폰 가격 보면 엄청 네. 떨어져 있습니다. 예. 처음에 카메라에 50만 화소 달렸습니다. 지금 네. 1억 화소입니다. 예. 그런데 핸드폰 가격이 똑같거나 세일 받으면 공짜로 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를 위하는 정도,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지 LG 필립스 LCD 상장할 때 5만 원에 공모했습니다. 지금 16,000원 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너무나 빨리 기술 진보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연관된 하청 회사들도 상장이 무지 많이 됩니다. 장기 투자해서 거의 주가가 올라간 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히도 유수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의 기간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유수가 나오는데 네. 사실상은 그냥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젊은 네. 사람들은요, 이게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빨리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단기 투자의 그렇죠. 관점에서 이 네. 반짝이는 그렇죠. IT 업계에 관심을 네, 갖는 걸 네.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신약을 개발에 도전하지만 네. 이 신약이 FDA 승인을 안 받는 신약은 사실은 뭐 주주로서 큰 의미가 없는 신약이고 국내 시장이 적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유수 따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볼 때 얘가 투자자를 위한 기업인지 네. 국민을 위한 기업인지 예. 종업원을 위한 기업인지 예. 국가를 위한 기업인지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대표님께서도 젊었을 때 이렇게 막 좀 IT 기업에 많이 꽂히셨나요? 망했습니다. 망했다고요? 네. 어쩌다 저도 망하셨나요? 젊을 때는 네. 코스닥 전용 펀드였어요. 예. 운행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코스닥에는 전부 IT 회사들만 2000년 초반. 2000년 그 정말 벤처 버블이 피크에 가 있을 때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예. 그때 그 IT 버블 미국에서 나스닥 폭락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는데 그때 그 폭락의 중심에 계셨어요. 네,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 펀드 예.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전용 펀드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코스닥 주주만 있는데 25종목 중에 2종목을 제외하고 다 하한가. 아침 시작부터 하한가로 시작해요. 하한가 안 간 종목이 SBS하고 한솔 엠다컴이라고 그게 요즘 돌고 돌아가지고 네. 지금 KT로 가 있나요? 예.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나머지는 뭐 제가 이름도 얘기하기 싫어요. 성장주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던 좀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점점 더 보수적으로 네. 건강한 투자를 네. 지향하시게 네.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대표님 건강한 투자를 위한 조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